예, 오늘 이렇게 취재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민생경제연구소 검사 모임, 서울의 소리, 또 국민의힘당 해체 시민행동 공동으로 윤석열 내란숙의 온갖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우리 서울의 소리, 강렬TV, RTV 시민방송, 그리고 안진걸TV, 오동현TV 이렇게 또 생방송 해주셨습니다. 예. PPT TV. 저번에 네네. 서울구치소 앞에서 저기 봉변을 당하신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자님들 나와주셔서 취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참석자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맨 왼쪽부터 국민의힘 해체 시민행동, 약칭 국힘 해체행동 김혜민 상임대표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수석소장 임세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검사 모임 상임대표 오동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저는 윤석열 김건희 일가 온갖 비리 진상 규명 모임의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소속 단체가 있지만 5주 가면 윤석열 김건희 일가 온갖 비리 진상 규명 모임이라는 게 생겼겠습니까? 서울의 소리와 여러 법률가들과 함께 저희가 그동안 윤석열 김건희의 각종 온갖 비리들을 한 30-40차례 최소 3-4차례 고발해 왔었는데 그동안 정치검찰과 장악된 경찰은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나마 최근에 국민적 여론으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는 수사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선거 사무실을 불법으로 2개나 운영했다는 의혹 우리 검사 모임과 민생경 고발한 거에 대해서 역시 경찰이 최근에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대선 전부터 가장 주목했던 것은 윤석열의 온갖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고발장이 저렇게 두툼한 이유는 그의 고발 거짓말이 심각한 대국민 사기극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장모가 15만 장 피해 준 적 없다. 김건희가 구약을 달달해 오고 있다. 주가 조작은 결혼 전의 일이다. 주가 조작 결혼 후까지 이어졌습니다. 손해를 봤다. 무슨 손해를 봤습니까? 23억 1만. 그러니까 이렇게 꼽으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선거에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끼쳤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통령 시절에는 소추할 수가 없어서 제가 고발했지만 수사도 안 되고 수추도 안 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금요일 날 파면이 되고 나면 바로 검찰이든 경찰이든 특히 경찰 국수본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과 함께 윤석열의 온갖 선거 전후에서의 거짓말 그리고 불법 선거 사무소 운영 문제 이 세 가지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면 무난히 기소가 되고 엄벌에 달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 판단으로 제가 오늘 이곳 국수본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고발 취지를 오동현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저희들이 대응했던 것과 그다음에 엄벌 촉구하는 말씀 우리 임세현 소장님 그리고 윤석열의 신속 파면과 이런 윤석열을 비유하고 있는 국힘당 규탄 말씀을 김혜민 상임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고발을 주도해 주신 검사 모임의 오동현 상임대표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윤석열에 대해서 추가 고발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고발장은 윤석열의 지난 21대 총선, 22대 총선 그리고 지난 대선 세 선거에 걸쳐서 종합 불법 행위에 대해서 종합 고발장입니다. 고발장만 해도 한 87페이지 가량이 되고 증거도 수십 가지 증거를 제가 첨부해서 한 150페이지가 넘는 고발장을 오늘 접수하려고 합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 12.3 내란 범행 이후 지금 100일이 좀 더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내란 속에 윤석열이 구구 지지자들을 향해서 주먹을 불끈 쥐면서 구치소를 탈옥했고 현재는 아직 선고기를 지정하지 않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극심한 혼동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민생 경제가 파탄나 불안한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와서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과 처벌 그리고 내란 동조 세력들의 처벌을 외치고 있지만 내란 동조 세력들은 더욱더 포악한 행동으로 내란 수괴를 비호하면서 내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서 많은 범죄 사실로 수차례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반드시 곧 파면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내란숙의 윤석열이 파면되기 전에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마지막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크게는 고발 내용은 한 8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지난 대선에서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장모 그리고 김건희 그리고 건진 법사 등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부분, 그리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대장동 사건 등에 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부분들, 그리고 부정선거 운동을 한 부분들, 그리고 21대 총선에서 고발 사주를 하면서 총선에 개입해서 직권남용을 한 부분들, 그리고 22대 총선에서 당무를 개입하고 비대위원장을 억압해서 또 총선에 개입한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고발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고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가 최대한 추려서 했는데도 좀 양이 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추려서 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부분은 이 자료들로서 대체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란숙의 윤석열이 본 대선 과정에서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부분입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장모 최은순과 관련해서는 2021년 5월 26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서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라고 발언했고, 이는 당시 정진석을 통해서 언론에 공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최은순은 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서 금융기관과 거래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자입니다. 따라서 윤석열의 발언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고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김건희와 관련해서 먼저 윤석열은 2021년 10월 15일 MBC 주간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한 해명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범으로 기소된 이정필에게 주식 계좌를 전적으로 맡기는 1인 매매의 특성상 김건희는 개별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허위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경부터 4달 정도 맡겼다가 2010년 5월 20일 위 계좌를 회수한 뒤 이정필과는 절연해서 다시 맡긴 적이 없다고도 허위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14일 관훈 클럽 토론회에서는 여러 차례 제가 계좌를 가져오라고 해서 봤다라고 강조하면서 내가 보니 주가 자체가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소액의 오르내림이 있었고,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쌀 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4-5달 만에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 이런 허위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연루 여부에 관한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 특수부 검사 또는 검찰총장으로 윤석열은 재직하면서 본인의 의지에 따라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왜곡된 극히 일부 거래 내용만 담긴 증권사 계좌를 공개하고 이를 근거로 허위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허위 사실 공표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해서도 여러 허위 발언을 했습니다. 역시 2021년 12월 14일 관훈 토론회에서 이 사건 수사의 범위에 이 사건 불법 대출 및 불법 대출 수수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발언을 했고, 이 사건 불법 대출 및 이 사건 불법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조우영이 10억 3천만 원을 받은 사실에 관한 진술을 받은 바 없고 증거도 확보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SPC 대출로 배임 혐의가 되는 부분만 기소를 하였고 일반 대출은 기소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또 허위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발언은 윤석열 본인이 주인 검사로서 수사한 사건에 관한 것으로 허위성의 인식은 공표된 사실이 허위 사실에 해당될 경우 부정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관훈 토론회 및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자신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된 질의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당선 목적도 당연히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 해명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므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공표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발언이 방송 및 기사를 통해 공표되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충족함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리고 건진법사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윤석열은 신천지 신도 명단 파악 등을 위한 압수수색이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천지 강제 수사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이러한 발언과 달리 당시 코로나19 감염병의 신속한 방역과 철저한 역학조사를 위해서는 신천지 강제 수사를 통한 교인 명단 확보와 시설 확인이 필수적이었음에도 윤석열은 향후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신천지 강제 수사를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진법사의 조언에 따라 신천지 강제 수사를 거부한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다음으로 허위재산 신고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윤석열은 공직후보자 재산 신고를 하면서 김건희의 보석률을 전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도 일부 예금액에서 감액 변동이 있었을 뿐 거의 동일한 재산을 등록하였으나 보석률은 신고 항목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진이나 방송에서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김건희는 사진으로 확인된 것만 3점, 합계 약 1억 원 상당의 고가 보석류 장신구를 착장하고 다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위 보석류가 김건희 소유임에도 이를 누락한 것이라면 신고 의무가 있는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고가의 보석류를 빠진 채 재산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재산 신고 및 공표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상태와 부합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윤석열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신고와 관련해서도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낙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3억 5천만 원을 넣어서 8,500억을 수령하도록 설계했다, 이런 발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은 너무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이재명 후보가 3억 5천만 원을 넣어서 8,500억을 수령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2021년 2월 11일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 그리고 2월 16일 강원 원주시 유세 현장, 그리고 2월 17일 안성중앙시장 유세 현장, 2월 18일 경북 김천역 앞 유세 현장, 2월 18일 대구 동성로 유세 현장, 그리고 2월 19일 경남 김해 김수로 왕릉 앞 광장 유세 현장에서도 3억 5천만 원을 들고 가서 8,500억을 빼오는 도시개발 부패 주범을 대한민국 5천만 미래를 책임지는 대선 후보로 뽑는 당이 노무현의 민주당인가 김주당의 민주당인가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종합하면 윤석열은 이와 같은 방송 토론과 여러 유세에서 성남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3억 5천만 원을 넣은 사람이 8,500억 원을 수령하도록 설계한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요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이는 전혀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없는 내용임이 밝혀졌습니다. 다음으로 대장동 그분 발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윤석열은 2021년 10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부자들은 모두 그분 이재명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하천대유의 김만배, 그의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발언,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김만배의 뒷배인 바로 그분, 대장동 게이트와 민주당의 내부자들은 모두 그분으로 이재명 지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라고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그분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는 피할 수 없다라고 적시해서 위 그분이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하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위 대장동 그분은 다른 사람임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윤석열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대장동 그분이 이재명이라는 후보라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공표했습니다. 다음으로 기부행위 금지 제한 위반죄 관련된 내용입니다. 윤석열은 제3자 기부행위와 관련해서 2021년 11월 10일 오후 6시 40분경 이광래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목포의 한 횟집에서 DJ계 인사인 전직 목포시 의원들 10여 명과 만찬을 가지면서
민어회와 민어 매운탕에 소주와 맥주 등 주류를 합계 섭취했고 이광래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국민의힘 후보자인 자신을 위해 주선한 위 모임에서 식사와 주류를 제공받고 식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광래가 자신을 포함하여 모임에 참석한 자들의 식사비를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역시 기부행위 금지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부정선거 운동죄 관련 내용입니다. 공선법은 선거운동을 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임명장을 발급한 것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하기 위하여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하게 하는 것은 공선법 93조 제3항에 반해서 위법하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하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임을 상대로 동의 없이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임명장을 무작위로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2024년 1월 4일 경기도 용인을 시작으로 2024년 3월 26일 충북 지역까지 약 3개월 동안 총 24차례의 민생 토론회를 개최해서 대규모 개발 정책과 지역 수건 사업, 선심성 정책 추진 등을 발표했습니다. 아주 내용이 많습니다. 네. 나쁜 짓을 아주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요. 네. 그래서 윤석열은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직에 있던 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해서 정부의 중요 정책을 수립, 투직하는 등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규하로 그의 직무와 관련해서 이 사건 민생 토론회를 개최함을 이용해 각 지역 구민들에게 지역 수건 사업 추진을 약속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그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대통령의 통상적인 직무 활동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선거에 관여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자의 선거 관여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21대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고발 사주를 하였고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 대검찰청의 사무를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에게 고발장 자료 수집, 작성, 검토 등에 관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무 개입을 통해서 총선에도 개입했습니다. 윤석열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김경률 공천과 관련한 문제에 불만을 제기하며 국민의힘 선거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비대위원장인 한동훈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특정인을 경선에서 배제하거나 공천시키기 위해서 공천 과정 전반을 책임지는 비대위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한 8가지 정도 큰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장을 접수를 했고 너무나 고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최대한 저희가 간추린 내용입니다. 공직선거에 출마해서 공직을 수행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누구보다도 진실해야 하고 허위의 사실 등으로 국민을 기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 원수이자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는 더욱더 큰 진실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공직선거 개입은 정당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선거 제도를 왜곡할 수 있는 권력형 부패 범죄로 윤석열이 스스로 지적하였듯이 부패 범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것입니다. 공선법은 검사나 경찰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신속, 공정하게, 단속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해서 선거 사범에 대한 신속한 수사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윤석열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을 위해서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못 주십시오. 저희가 그동안 여러 고발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내용의 고발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김건희의 죄상을 열거하자면 이거보다 더 많죠. 우리 임세은 소장과 제가 공저한 태진하라 책에 보면 책 한 권 내에 윤석열, 김건희의 온갖 불법과 비리와 부조리가 책 한 권으로도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그 책 한 권에 다 담았지만 거기에도 못 담긴 내용이 있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온갖 비리가 많습니다. 최근에 특히 선거 사무실을 불법으로 운영한 것도 제가 고발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도 선거 사무소 불법 운영뿐만 아니라 명태균 개표 관련해서 김영선한테 사실상 뇌물을 받은 거 아닙니까? 불법 여론조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묶여진다면 검경이 수하면 일주일도 안 돼서 구속될 정도로 이미 사실관계가 상당히 소명되어 있고 그 범죄의 중대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나가시는 시민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셨고요. 특히 경찰청에 경찰은 아직 노조로 만들 수 없지만 비경찰 공무원 노조는 있습니다. 경찰청 직원 노조 위원장님께서 엄청 응원해 주고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체적으로 이 윤석열 김건희 비리에 대해서 그동안 강력히 끈질기게 대응해온 임세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전 청와대 부대변인 임세은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지금 윤석열이 그동안 저희 내란 계엄 이거 다 빼고 한 겁니다. 그동안 저질렀던 여러 가지 범죄, 낱낱이 나와 있는 범죄들, 너무나 명백한 범죄들만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고발장 보셨어요? 150페이지, 17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그동안 윤석열이 공개적으로 했던 발언과 뭐 행동들만 봐도 이렇게 많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고요. 지금 윤석열이 내란 수계가 피청구의 윤석열 내란 수계가 본인이 친위 쿠데타를 저지르는 바람에 그 계엄 내란이 너무나도 큰 범죄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범죄들이 지금 좀 다소 묻히는 경향이 있지만요, 윤석열이 불법 계엄을 일으키지 않았어도 윤석열은 차고 넘치는 탄핵 사유가 이미 명백하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애초에 윤석열은 시작부터가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귀태 정권이었습니다. 귀태 정권. 애초에 선거 과정부터 불법 천지였고요. 그리고 모든 게 비리였고 이권이 다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선거뿐만이 아니라 인수위 시절 그 정권의 어떻게 보면 청사진을 그려야 할 인수위 시절에조차 본인들의 가족을 위해 양평고속도로를 휘게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요. 대통령 대선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우리가 다소 의아했던 너무나도 멀쩡히 잘 있는 수십 년 동안 멀쩡히 있는 청와대를 용산으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옮겼던 것 이면에는 또 다른 이권이 없는가, 이것도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에 코바나 콘텐츠 관련된 이득은 없는가, 이것도 나중에는 분명히 전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귀태 정권이 국민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저는 어제 너무나도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지금 불법 계엄, 이른바 내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폭로와 제보, 뉴스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은 결국은 국민을 죽여도 본인 살 길만 찾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본인의 권력, 본인의 자산, 본인의 가족의 이득 말고는 단 하나도 국가를 위한 것, 애국을 위한 것, 공익을 위한 것은 그동안 없었다는 것이 여러 뉴스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계엄 전에 이른바 종이관 3,000여 개가 제작이 될 뻔했고요. 심지어 이제 군대에서 쓰는 시체를 이른바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백, 그것도 4,000여 개가 이미 제작이 됐습니다. 12월에만요. 역대 최고로 시체를 담을 수 있는 임시 종이관, 그다음에 임시 종이 백 이름은 향연백이라고 하는데요. 그 백이 군대에서 나왔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계엄 때 이 불법 계엄으로 인한 다수의 정치인들, 언론인들, 그다음에 국회에 있는 보좌진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시민들이 무자비로 죽을 뻔했다는 것을 가정에서 만들었다면 정말 끔찍한 정부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국민 5천만 국민의 생명,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윤석열은 소요 사태가 일으켜서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걸로 의심되는 외환 행위를 행했습니다. 그게 1년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이고요.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 연평도, 이른바 굉장히 예민한 지역인 우리가 군사훈련 자체가 남북 합의로 중단됐던 그 연평도 지역에 일부러 북한군, 적군이 보라고 높이 비행기, 헬기 등을 전투기를 상공에 올리고, 그리고 거기 있는 훈련하는 군인들이 이렇게 북한을 자극해도 되나, 적국을 자극해도 되나, 너무 무섭다, 우리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심에 일으킬 만큼 무리하게 과도한 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쟁을 유발하는 외환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 안전 따위는 정말 안중에도 없이 지살길만 궁리했던 것입니다. 그것의 또 대표적인 예가 윤석열이 이제 체포가 임박해오자 본인이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실에 내려가서 벙커를 또 지휘하고 벙커를 순찰했던 거 아닙니까? 본인이 체포되는 게 두려워서 본인 지살길 궁리하느라고 직에도 이제 직은 있지만 업무에 박탈됐기 때문에 대통령실을 갈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나 보안 시설인 벙커는 더더욱 내려갈 수가 없는데도 지살기 위해서 한번 둘러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윤석열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살고자 하는 것, 본인 가족 살고자 하는 것, 본인 욕망 채우자 하는 것 말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귀태 정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복시켜야 됩니다. 원상복구돼서 무너진 대한민국의 위상, 무너진 대한민국의 국격, 경제, 사회, 외교 다시 돌려놔야 됩니다. 물론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지만요. 하루라도 빨리 피청구인 내란숙의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우리가 불안했던 이런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고 다시금 대한민국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들 많은 숙고를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좌고우면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지나가는 시민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우리 시민들은 돈 한 푼 벌고자 생계를 이어가고자 밤낮 없이 일하고 점심 하나 싸게 먹으려고 도시락을 들고 다니고 김밥 들고 다니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을 소위 말하면 처먹고 다니는 가장 최고층에 있는 국가 원수라고 하는 자가 본인의 사적 욕망을 채우고 관저에서 골프 연습이나 하고 있고 사우나 하고 있고 술 먹고 있고 이게 정상입니까? 지금 대통령직은 있지만 업무에 복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 한 푼의 세금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헌법재판관 여러분들께서는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그리고 무너진 대한민국 국격을 위해서 빨리 신속한 파면을 요청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범죄가 많습니다. 이렇게. 네, 임세은 소장님 또 사이다 사자후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국민의힘 해체행동 김혜민 상임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해체행동 상임대표 김혜민입니다. 오늘 이 고발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진작 됐어야 될 고발인데 왜 이제야 됐는가. 이 윤석열이 선거법에 너무나 많은 범죄 위반 행위가 있는데 그것을 아직도 제대로 고발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에서야 좀 진행하시는 그 오동연 변호사님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의 상임대표님이신 오동연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고발장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심정은 단 하나였습니다. 윤로남불. 결국은 윤석열이 하면은 로벤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불법이고 불륜이라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의 250조에는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어땠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김건희는 오히려 수천억의 손해를 봤다.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어땠는지요. 도이치모터스라는 정말 실적도 없는 회사가 무려 주가 조작을 3,000번 이상 시행해서 임직원들의 계좌를 200개 이상의 계좌를 동원해서 실제로 2,000원에서 8,000원까지 주식을 올렸습니다. 인위적으로 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피해받고 그 주가가 다시 내려가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손해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윤석열은 혼자만 이 부인이 잘못한 게 없다. 오히려 손해를 봤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또 어땠습니까? 부산저축은행 은행 사건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부산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산저축은행에 찾아가서 자기 돈 내 돈 내놔라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파산 내에서 절망도 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고 봤더니 자산이 1조 원인 부산저축은행이 사실은 부채가 3조 원에 가까이 됐는데 무려 1천억 가까이의 이런 대출을 이 대장동 일당에게 해줬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원래 저축은행은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축은행이 임의로 SPC라는 임의의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조작을 해서
조작을 해서 이 1천만 원 가까이의 대출을 해준 것입니다. 분명히 불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뭐 일반 대출이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득을 본 사람들은 지금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고 수천 명의 수만 명의 부산 시민들은 절망에 빠져서 오늘도 부산저축은행 대출금이 어떻게 갚아질 수 있을까, 해결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율로남불입니다. 윤석열 가까이 있는 일당들은 잘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은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또 어떻습니까? 모든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다 감옥에 있고 심지어 억지로 끌려 나왔던 군인들은 다 보직 해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이었던 자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탈옥해서 지금 골프를 치고 있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 맞습니까? 가히 율로남불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 해체 행동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란 정당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내란을 옹호하고 있고 계엄을 옹호하고 있고 심지어는 윤석열 탄핵을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란 정당입니다. 이런 내란 정당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과거에 해산 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아직도 해산되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것 역시 가히 국민의힘은 국로남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윤석열이 반드시 파면되고 국민의힘이 해체될 때까지, 해산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된다. 시민이 주인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의 힘으로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로남불 세상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 제11조에 따라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됩니다. 저희는 국민의힘 해체행동은 2030 청년들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해서 국회 본회의에 참가도 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분노에서 만들어진 2030들이 중심된 시민단체입니다. 2030이 주인돼서 끝까지 국민의힘이 해체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이제 오늘 고발이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건건이 보면은 그동안 윤석열이 대통령 시절부터 뭐 건건 같은 경우는 선거법 위반이나 뭐 등등에 대해서 고발을 다 했습니다만 지금 종합적으로 다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지금 파면되기 전 대통령직을 갖고 있는 윤석열로서의 마지막 고발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다음 고발에는 어떤 고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불법을 저지른 게 많기 때문에 다음 고발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고발에는 피청구인 그 대통령직 갖고 있는 윤석열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시민 윤석열로서의 고발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윤석열의 불법은 너무너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윤석열이 일반인이 될 때도 그때도 저희는 고발을 쭉 지속할 예정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부실 대출 수천억 대 불법 부실 대출 조우영이라는 브로커가 개입을 했는데 그 조우영의 변호사가 박영수였습니다. 그 박영수를 연결해 준 게 김만배고요. 그래서 그걸 덮어준 건데 그걸 보도했다고 지금 경향신문, MBC, 뉴스타파, 뉴스버스 기자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하고 기소까지 자행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죄를 보도한 사람들을 오히려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그것을 공안 탄압하는 아주 비열하고 저열하고 치졸한 자입니다. 그때 부산저축은행이 망해가지고요. 예금자들한테 5천만 원까지 보험으로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걸 예금보험공사가 합니다. 그럼 예보는 지금도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수천억을 못 받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이 망한 바람에요. 그때 대신 5천만 원 지급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면이 있습니다. 오늘 확인해 보니까 김성교가 이 와중에 업자들로부터 접대를 받고 골프를 친 것으로 지금 의혹이 제기되었거든요. 이 부분 저희가 아마 내일이나 모레 국회에서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주범 중 한 명인 김성교가 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국민이 이렇게 고통받는데 골프나 치러 다니는 그것도 주중이에요. 이런 자들 가만히 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내일이나 모레 이건 윤석열 파면과 상관없이 김성교 건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한다고 추가 고발도 할 예정입니다. 자, 고발장 12시 다 됐습니다. 얼른 고발장 제출하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취재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얼른 들어가서 제출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여줄게요. 예, 한번 예. 네, 두껍다는 예, 거 그래요. 예, 우리
임세현 소장님의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훨씬 많습니다. 서울의 소리뿐만 아니라 뉴스버스도 생방송 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생방송 해주고 계시네요. 얼른 들어가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아이고. 자, 김혜민 대표님 한 말씀 하시면서 또. 네, 저는 윤석열이 사실 당선 무효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형 아닙니까? 지금 고발장이 이렇게 많이 두툼한데 15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전부 다 허위사실, 전부 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라서 후보자 또는 배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윤석열이 다 유포했다는 것이 이게 증거로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쉽게 영상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 증거 자료들을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한다면 윤석열은 가히 당선 무효형입니다. 지금 내란죄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라는 인간 자체는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었다. 대통령 당선 자체가 무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발을 계기로 하여 앞으로 계속 윤석열이 이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거에 더해서 애초에 후보자 이때부터 범죄를 저질렀고 그 이전에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이미 배우자 김건희의 죄를 덮기 위해서 끊임없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밝혀내서 반드시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우동현 변호사님께서 정말 큰일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고발장 150장을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 과업을 이제 진행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힘당 해체 시민행동 아주 중요한 조직입니다. 오늘 또 4시에 광화문에서 문화제를 하나요? 아니요. 내일인가요? 내일. 예, 매주 목요일 원래 국민의힘당 앞에서 했는데 지금 광화문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광화문에 4시에 6시. 예, 6시에 그 비상행동 집회 시작 전에 하는 네, 건가요? 네, 네. 한쪽에서? 네. 예. 목요일 6시 국힘당 해체 비상행동에 국힘당 해체 행동에 기자회견 문화제 또 여러분 주목해 주시고요. 자, 오동현 변호사님 다 접수했나요? 예. 예. 접수증 받으면 바로 가서 이제 세 분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향에서 누가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조금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항상 우리 서울의 소리, 안정일 TV, 오동현 TV 세트로 우리 모든 행동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나가는 거. 아유, 왜 안 들어오셨어요? 강연 선생님. 계속 나오면 또 할 건데 왜? 예. 자, 고발장 잘 접수하신 우리 오동현 변호사님, 임세훈 소장님, 김혜민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저는 아주 개인적인 중요한 사정에서 먼저 가고 마무리 말씀하시고 네네. 방송 마무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막 고발장 접수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윤석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발했고 오늘 고발한 내용들도 실질적으로는 개별적으로 여러 차례 고발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있어서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 그 내란 외환해제 이후에는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이 곧 파면 될 것이고 대통령에서 물러나면은 바로 내란 외환 외에 저희가 고발했던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불법 선거사무소 그리고 명태균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한 부분을 제가 고발인 조사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선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선거일 이후 6개월의 공소시효가 있는데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형사소추가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
파면이 되면은 그때부터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될 것이고, 그럼 그로부터 6개월 안에 공선법에 관해서는 기소를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선법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번에 종합적으로 21대 총선에 개입한 부분, 22대 총선과 당무에 개입한 부분, 그리고 20대 대선에서 당선을 위한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김건희와 최은순 그리고 건진법사, 부산저축은행 사건 등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부분,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낙선을 위해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 유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발을 한 것입니다.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신속하게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 윤석열이 파면되고 대통령직이 박탈된다고 하면은 경찰청 국수본은 하루빨리 윤석열을 바로 소환해서 이 부분은 너무나도 범죄 사실이 중대하고 명백한 윤석열의 불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또 최대한 많은 증거들을 다 첨부를 했고, 너무나 명백한 불법 행위고 그 불법의 중대성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루빨리 윤석열이 파면되자마자 바로 소환을 해서 바로 또 구속을 통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해서 신속하게 수사와 윤석열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꼭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일반 국민들도 법을 지키면서 이런 내란 수괴와 내란 동조 세력들이 계속해서 불법을 자행하는데도 거리를 할보하고 이러면 과연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우리 헌법 정신과 법 질서 수호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과 처벌 그리고 소환 조사 구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져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공직선거법 관련된 것과 그리고 저희가 고발한 것 중에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요건만 보더라도 윤석열은 사실상 지난 대선에 당선 무효에 가까운 일을 한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한다면 저희는 당선 무효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그 사람이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렇게 재판을 지속하고 있고 사실상 사람을 괴롭히는 지경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가해지는 수사만큼 재판만큼 하게 된다면 윤석열은 대선을 100번이고 이건 대선 무효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이게 법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고발한 것과 그 전에 고발한 것들을 합쳐서 사실상 지난 대선은 무효였다라는 선고까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면된 윤석열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절대 가질 수 없고 그냥 범죄자 윤석열, 피의자 윤석열로 이름이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질 수 있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이런 예우나 혜택 단 한 푼도 받아서는 안 되고 그동안 본인이 국민 세금 팡팡팡팡 본인 부인 김건희가 썼던 거 저는 이것까지 전부 다 피해보상 청구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불법으로 인해서 사익을 챙겼겠습니까? 그리고 얼만큼 많이 세금을 썼겠습니까? 이른바 지금 순방만 하더라도 한 번 갈 때마다 막 10억 가까이 드는데 그 몇 번이나 갔겠습니까? 본인 유랑을 위해서요. 전 이런 것도 다 반드시 피해보상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불법 계엄으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내란성 두통 내란성 불면증, 내란성 감기, 내란성 몸살, 내란성 정신병, 내란성 공황장애 등등 모두가 우리 국민이 5천만 명 국민이 전부 다 청구한다면 윤석열은 대대손손 그냥 제대로 살 일이 없을 거다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런 심정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법 제도 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법 적용 법의 처단을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고요. 윤석열 파면된다면 그 법은 너무나도 불법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계엄이 아니더라도요. 윤석열은 앞으로 민간 사회에 나와서 햇빛 볼 일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재 재판관 여러분 빨리 오늘이라도 기일이라도 좀 잡아주십시오. 파면해야 됩니다. 파면.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하시죠. 그래도 마무리까지.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 같은 공직선거법으로 지금 2년 넘게 재판에 끌려다니시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윤석열의 허위 사실은 진짜 그 아까 150장에 달하는 정도로 제 수십 건이 넘습니다. 따라서 정말 윤로난물 이 세상을 끝장내기 위해서 이 다시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들이 발언 한번 잘못했다고 당선 무효되고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받고 그렇게 하는데 윤석열만 유독 이렇게 법망을 피해가는 이런 세상을 끝장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윤석열은 이번에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되면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도 받고 벌금형을 받든 당선 무효형을 받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발 기자회견은 이 정도로 마치고 저희가 아까 안진걸 사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3월 17일 오전에 김성교가 지금 현재 우리 많은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파면을 외치고 길거리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이렇게 주선을 해서 양평에서 지금 양평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자와 함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김성교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 선전 선동 발언을 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에 고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일시 장소 등은 정해지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란 속에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을 계속 선전 선동하는 국민의힘 의원뿐만 아니라 극우 지지자들,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더 이상 대한민국의 내란 동조 세력들이 발을 딛지 못하게 끝까지 제가 책임을 물으면서 고발을 또 진행하고 앞으로의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네. 저기 네. 오늘